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본 원내부 대표 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잘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 의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의총은 우리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정책 의총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의총은 당론 발의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기설치됐던 일하는 국회 추진단, 한정혜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꽤 치밀하게 토론되었고, 또 지난주부터 의원님들께 다 친전으로 그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다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고, 또 한 일주일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21대 국회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 때 공약으로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논의하는 일하는 국회법에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정작 수기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낡은 관행,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 이것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개혁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어쩌면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이제는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치 개혁의 핵심이고 또 국회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서 일 잘하는 그런 국회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의석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민의에 부응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국회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활발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지혜와 또 좋은 고견들이 일하는 국회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고 또 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추진단 한정혜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님이 나오셔서 활동 보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추진단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맡아주셨던 조승래 선임부대표님 계시고요. 예. 그리고 위성건 의원님 저기 뒤에 있으십니다. 정춘숙 의원님, 조홍천 의원님, 오늘 아마 세부 내용을 발표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김수흥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셔서 소통의 역할을 맡아주시고 또 진행된 내용에 대한 기자들에게의 언론 브리핑을 담당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청와대에서 바라본 국회,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국회, 그리고 행정부에서 바라본 국회,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바라본 국회를 두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골고루 좀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님의 큰 뜻이 있으셨죠. 지난 4주 동안 저희 추진단에서 했던 것은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지리하다 싶을 정도로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 일자를 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버리고 정작 회의는 그야말로 번갯불처럼 해치우는 이것을 과연 관행의 이름으로 계속 국민께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20대, 19대 여기 이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아마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무지하게 바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7시 반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를 무언가를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빛을 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작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지 아니하고 법안 소위 일정이 개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토론회와 모임을 통해서 이 법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이렇게 바꾸어야지만이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딱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거죠. 회의체를 안 열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상화할 것이냐. 또 사실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남발하면서 법안의 흔히 말하는 무덤이 되어버린 법사위, 특정 상임위입니다. 법사위를 어떻게 정상화를 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 구성과 관련된 갈등 상황,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에 구성되어 있는 원 구성의 현상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하반기 원 구성에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끝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원구성은 길게는 100일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요. 한 달을 넘어가지 않는 적이 거의 없을 만큼 한 달을 정말 원구성에 온갖 힘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에 가가지고 원내대표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뜨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어찌 보면 원내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기도 합니다. 원구성과 관련된 원구성은 원내대표들 간에 교수단체 대표들 간에 협의해서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게, 국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수단체 대표 간에 잘 합의가 되면,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협의되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한인데 우리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원내대표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에게 너무 큰 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짐을. 그래서 그 원내대표들을 실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협의가 안 되고 국회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국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원구성이 이렇게 지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구성과 관련된 갈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간 내에 원구성이 되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저희가 조금 천착을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80% 정도가 성안이 완료되었을 때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법조계라든지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기존의 법제계, 헌법을 연구하신 분이나 또는 국회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보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야당이 저렇게 법사위에 저렇게 매달리는가?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다 바지저고리라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상임위가 제대로 돌게 하고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법사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 중에 저한테 잠깐 공식적으로는 아닌데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왜 논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을 조금 더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일종의 검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 앉아 있어야 되는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것을 빼게 되면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에는 180일 더하기 60일 해서 240일 만에 본회의에 그대로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상임위 원칙이 선입 선출 법은 순서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패스트트랙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특별히 우리가 지정을 할 필요도 사실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홍천 의원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시고요. 또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실제 의견을 주신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주신 그 해당되는 의견은 거의 저희가 사실 저희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논의를 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도 끝이 나는 대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장례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